뒷길에 갑자기 쓰러진 만삭의 임산부, 그리고 그 임산부를 도와주는 착한 여고생. 임산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근래 보기 드문 가슴 따뜻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어느 날 사라져버린 여고생.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비오는 날 임산부와 여고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이 아닌 자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흑룡강성 환안현에서 간호실습생으로 일하고 있는 17살 후이셰는 쾌활하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친절한 성격의 요즘 보기 힘든 천사 같은 소녀였습니다.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그런 그녀를 모두 칭찬하며 좋아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오후 2시, 병원에서 일하던 후이셰는 친구 주창에게 급히 전해야 할 물건이 있어 잠깐 병원을 나와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주창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어머니가 넣어주라고 마늘장아찌를 만들었어. 지금 갖다 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후이셴의 어머니가 만든 반찬이라니 주창은 설렘 마음으로 후이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곧 오겠다던 후이셴이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를 아무 말도 없이 20분이 지나도록 후이셴이 나타나지 않자 주창은 그날따라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안 와? 주창이 후이셴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지금 어떤 임산부가 넘어져서 잠깐만. 후이셴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평소 후이셴이 남을 잘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창은 또 누굴 도와주겠거려니 차분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후이셴이 임산부를 집으로 데려다 줬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창은 기다리다 못해 후이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주창은 후이셴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밤이 늦도록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후이셴의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반찬을 주겠다고 나선 후이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CCTV에 찍힌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후이셴이군요. 그녀가 친구 주창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군가를 부축해서 같이 걷고 있는데요. 아마 후이셴이 넘어졌다고 했던 그 임산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주창의 예상대로 넘어진 임산부를 도와준 모양입니다. 그녀를 데리고 한 허름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3시간 뒤 들어간 모습만 보이고 후이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이셴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후이셴과 같이 아파트에 들어갔던 임산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큰 캐리어를 들고 남자 한 명이 나옵니다. 저 여인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후이셴은 어디 있는 걸까요? 혼자 나온 여인, 그녀의 뒤를 따르는 남자,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캐리어. 뭔가 있군요. 제 불길한 예측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여인, 그리고 그녀의 남편. 후이셴은 친구 주창에게 어머니가 만든 마늘장아찌를 주기 위해 병원을 잠시 나와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은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녀의 앞에서 길을 가던 만삭의 임산부가 넘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탄베베, 앞으로 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깜짝 놀란 후이셴은 달려가 길 위에 쓰러진 탄씨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냐고 걱정스러운 듯 묻습니다. 그러자 탄씨가 말합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혼자서 못 걸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학생, 나 좀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후이셴은 당황했지만 몸이 편치 않은 만삭의 임산부를 보고도 못 본 채 차마 지나갈 수 없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후이셴은 탄씨를 부축해 그녀와 함께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이셴은 탄씨와 함께 어느 허름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후이셴이 탄씨를 도와 그녀의 집이 있는 아파트 5층까지 부축해서 올라갑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탄씨의 남편
백운강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남편 백씨는 자신의 아내를 도와준 후이센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요구르트 하나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후이센은 탄씨 남편이 건네준 요구르트를 아무 의심 없이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쿵 하며 후이센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백씨는 이미 예상했었다는 듯 쓰러진 후이센을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이센에게 차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추악한 짓을 합니다. 백씨가 그녀를 범하자 중간에 정신이 든 후이센이 저항합니다. 놀란 백씨는 저항하는 그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산부를 도왔던 한 학생의 선의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탄씨 부부는 차갑게 식어버린 후이센을 캐리어에 넣고는 인적 드문 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도와준, 그리고 만삭의 자신의 아내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에게 이 둘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저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이센의 가족들은 늦은 시간까지 후이센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후이센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병원, 주창의 집, 그리고 후이센의 집 등을 중심으로 그 주변 CCTV를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CCTV에서 탄씨 부부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포착하고 7월 28일 그들을 검거합니다. 경찰 조사 끝에 이들의 추악한 엽기 행각이 밝혀집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13년 5월, 백운강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백씨는 매일같이 자신의 아내를 구타하며 괴롭혔습니다. 탄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행복했던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씨는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묘안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자신의 남편 백씨가 평소에도 자주 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 평생 여러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처녀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평생의 한이야. 탄씨는 이 말에 힌트를 얻어 평소 자신의 남편이 불만스러워했던 부분을 채워주면 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생 한을 풀어줄게. 내가 직접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여자를 데려올 테니까 내 잘못을 용서해줘. 이에 백씨는 승낙했고 둘은 곧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평소 백씨가 했다는 말, 외도를 저지른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벌한답시고 행한 백씨의 행동, 어느 것 하나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네요. 그 둘이 어떤 인간들인지 정말 안 봐도 비리옵니다. 이들 부부는 계획을 세웁니다. 백씨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찍어주면 탄씨가 동정심을 유발해 도움을 청한 뒤 집으로 데리고 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래서 정말 요즘은 선의를 베풀기도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착한 마음, 선의를 이용하는 이런 악랄한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사건 당일 백씨가 원하던 상대는 3명이었습니다. 많기도 많았네요. 처음은 13살의 초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마음에 걸린 탄씨가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다행히도 탄씨를 아파트 입구까지만 데려다 준 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바로 후이센이었습니다. 친구 주창의 집으로 가던 후이센을 남편 백씨가 발견했고 탄씨는 자신이 만삭의 임산부인 점을 이용해 후이센의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며 집까지 동행해달라고 해서 그녀를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요구르트 안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후이센을 둔기로 내려친 것입니다. 늘 남을 돕기 좋아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후이센은 이들의 엽기적인 사건에 희생양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곁으로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런 짐승들에게 짓밟혀 생을 마감한 후이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중국인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더욱이 재판 심리 당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탄씨 부부를 향해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 백운강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전 당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어요. 진짜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툭 친 건데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탄씨는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아기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끼리끼리 참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부부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피해자인 후이젠이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지 않은 말들만 늘어놓는 것인지 사람들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후이젠을 위해서라도 꼭 탄씨 부부에게 큰 벌이 내려지길 원했습니다. 2014년 6월 16일 법원 밖에는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흑룡강성 자무스시 환안현 인민법원은 공개 재판을 진행해 고의살인범 백운강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아내 탄씨에게는 아이가 태어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각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뜻 누군가를 돕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어렵고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되어버린 요즘 적어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